지금 테슬라는 한 가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회사는 여전히 혁신의 상징인가 아니면 리스크의 중심인가? 머스크의 발언 하나가 시장을 흔들고 리콜과 급여 논란이 동시에 이어지지만 그 안에서도 테슬라는 방향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이버캡, 고성능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비스트, 이 두 모델은 테슬라가 다시 기술로 증명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죠. 오늘은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테슬라가 어떤 선택을 통해 다음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머스크의 정치적 언행이 테슬라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한 시점은 2022년 중반부터인데요. 미국 내 판매량이 그 이후 약 120만 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민주당 성향 지역에서 감소폭이 컸다는 점은 머스크 개인의 정치적 이미지가 브랜드 선호도와 구매 의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테슬라의 시장 성과가 더 이상 제품만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머스크 리스크는 주가에도 즉각 반영됐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1조 달러 규모의 머스크 급여안 논란으로 하루 만에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연기금 중 하나인 힐퍼스가 고성이 과도하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후다야 신뢰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냈죠. 여기에 AI 투자 부담, 연준의 금리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시장은 테슬라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더 크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기업의 리더십이 모두 리스크로 해석되는 상황, 테슬라가 과거와는 다른 시장 평가 기준에 직면한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새로운 성장축을 통해 내부 불안정성을 상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모델이 바로 사이버캡입니다. 테슬라는 오는 11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국제 수입 박람회에서 사이버캡을 공식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모델은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 전용 플랫폼으로 테슬라가 구상해온 완전 자율주행 비전을 실제 서비스 모델로 구현한 첫 사례인데요. 특히 최근 노빈 댕얼룸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면 운전대와 페달도 장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완전 자율주행에서 부분 자율주행 중심의 실용 노선으로 방향을 수정한 점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이런 전략 변화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핵심 모델인 사이버트럭은 여전히 품질 논란 중심에 서 있습니다. 출시 2년도 되지 않아 10번째 리콜을 맞이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문제는 라이트바 X자리 접착 불량이었지만 그 전에도 인버터, 강철 트림, 경고 등등 다양한 결함으로 리콜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기술 혁신에 집중한 나머지 품질 관리 체계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제품 완성도에 대한 의심이 누적되면 새로운 모델 출시 효과가 시장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테슬라가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고해소 전략과 인센티브 강화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트럭의 분기별 판매량은 1만 6천 대에서 4천 대로 급감했는데 테슬라는 공격적인 인센티브 전략을 꺼냈죠. 사이버트럭 구매자에게 1년 무료 슈퍼차저, 풀셀프 드라이빙 옵션, 0% 금리 등 브랜드 신뢰 회복을 위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테슬라는 다시 한번 기술력으로 반전을 시도합니다. 테슬라 코리아가 사이버트럭의 최상의 트림인 사이버 비스트의 환경부 인증을 완료하며 11월 국내 출시를 확정했습니다. 연륜 1개, 후륜 2개의 모터로 828마력, 123kWh 배터리로 최대 496km 주행거리를 확보했죠. 공차 중량 3톤이 넘는 픽업 트럭이 이 정도의 효율을 달성한 것은 전기차 기술 성숙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테슬라가 아시아 시장에서 브랜드 신뢰를 다시 세우려는 전략적 시도입니다. 사이버트럭의 품질 논란으로 흔들린 이미지를 기술력과 완성도로 다시 복원하려는 움직임이죠. 테슬라는 정치적 리스크, 리더십 논란, 품질 문제, 시장 대응이라는 여러 축이 동시에 맞물린 복합적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율주행, 로보택시, 고성능 전기차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할 기술적 기반은 여전히 강력하죠. 향후 관전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머스크의 리더십이 시장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 사이버캡과 사이버 비스트가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테슬라가 기술 중심 기업에서 정책과 브랜드 균형을 맞춘 성숙한 글로벌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입니다. 요즘처럼 방향성이 불확실한 장세 속에서 어떻게 해야 안정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들, 소위 말하는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들어가서는 예전 같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죠. 하지만 진짜 기회는 항상 그 대장주들 바로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들에게서 나옵니다. 이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작고 아직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용히 움직이다가 한 번에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도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도 훨씬 수월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런 종목들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테슬라 주가가 흔들리고 AI 성장세가 둔화된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실제로 시장 안쪽에서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중심의 2차 AI 랠리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2020년이었죠. 그때 테슬라가 10배 넘게 오를 때 그 옆에서 더 큰 폭으로 움직인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배터리셀을 공급한 파나소닉, 테슬라 모터 라인을 자동화한 SFA, 충전 인프라 기업 블랭크 차징은 불과 6개월 사이에 4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보다 그 옆에서 기술을 공급한 기업들이 더 많은 수익을 냈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이 다시 한번 AI 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GPU 하나로 끝나지 않았죠. 데이터 센터, 로봇, 자율주행 칩, 엣지 AI까지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있던 TSMC, ASML,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기업들은 지난 1년 동안 각각 70%, 85%, 580% 이상 급등했습니다. 특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엔비디아의 H100 GPU 서버를 조립하는 기업으로 불과 2년 전 주가 40달러대였던 게 지금은 600달러를 돌파했죠. 즉 진짜 기회는 이미 그 옆에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AI 두뇌를 만드는 건 엔비디아, 그 두뇌를 실제로 움직이는 건 테슬라,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수많은 서포트 기업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건 실제 수치로도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종목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정리한 PDF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실제로 투자하면서 도움이 됐던 리서치, 그리고 각종 프로젝트 분석, 차트 보는 방법까지 다 담아뒀습니다. 저와 같이 투자로 인생을 바꿔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 하나가 보일 거예요. 간단하게 설문조사 진행 후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수익 가능성이 가장 큰 수혜 종목 리스트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한정이고요. 음전 요구도 투자 강요도 절대 없습니다. 그냥 받아보시고 정말 올라가는지 확인만 해보셔도 앞으로 투자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와 기회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 좋은 말이네 하고 흘려버리면 또다시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작은 돈이라도 작은 행동이라도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5만원, 10만원이라도 시장의 흐름 안에 들어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설령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에 당장 투자하지 않더라도 받아보고 직접 공부해보면서 흐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께 큰 경험이 되고 앞으로 투자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몇 년 뒤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준비한 PDF 자료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